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가 경험하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고령진화정책연구센터의 고영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영상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게 뭐냐, 아니면은 고령자를 위한 생활 환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또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아내나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신문 이런 데서 보면은 고령자 하면은 연관 검색어가 복지 떠요. 네, 그래서 복지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문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지가 결국에 행복한 삶, 행복한 생활을 의미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앞에 고령자가 붙는단 말이죠. 고령자를 위한 복지. 다시 말하면 고령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또 김춘남 박사님, 또 유재현 교수님 이렇게 같이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는 건축도시를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보건복지 뭔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법도 찾아보고 정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재가, 여가, 의료. 그래서 의료는 병원 그런 느낌으로 알겠어요. 네. 근데 여가인데 재가 좀 어려워가지고 교수님이라면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가와 그리고 사회에서 함께 노인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나눠서 보면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들이 노년기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지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빈곤하지 않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년기에도 다른 친구, 가족, 이웃들을 만나면서 사이좋게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활동 지원이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 과정에서 외롭고 혼자 고립되지 않게 하는 외로움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건강, 소득, 그리고 사회적 역할, 외로움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원도 노인분들이 정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으셔서 병원을 하지 못하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의료급여라고 해서 10%도 내지 않거나 아니면 10%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외래정액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실 젊어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삶을 즐기는, 그래서 저는 여가를 이렇게 레저 이쪽으로 좀 이해를 했나 싶었는데 맞나요, 박사님? 그러니까 여가라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여가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쉼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여가복지 시설이라는 게 저희 이제 노인복지법에 지정이 되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교실, 이렇게 3가지가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죠. 또 노후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가복지 시설 쪽도 훨씬 더 좀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가시설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학생분들이나 모두 다 젊은 분들도 노인정 아니면 이제 경로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아마 커피숍이 아닐까 싶어요. 커피숍이 전국에 한 7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경로당이 그에 준하게 거의 비슷하게 6만 7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복지관은 전국에 작년 기준으로 한 391개, 되게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거의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고령자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되려면은 네. 시설이나 뭐 장소를 통해서 그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고령자가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면은 그 서비스를 못 누리게 되는 건가요?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병원이 주변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시면 이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덜 하지만 군 지역 같은 데 가서는 노인분들이 하루에 3번, 4번밖에 오지 않는 버스를 타고 2시간씩 왕복을 하셔야지만 병원을 이용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들이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경로당, 네. 복지관 그런 것도 네. 뭐 즐기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그런 환경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 끊어서 네네. 죄송해요. 네네. 꼭 시설일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공원, 뭐 그런 그럼요. 야외에서의 공간, 장소 이런 것도 네. 여가를 즐길 수 네, 있다면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뭐 노인복지관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쭉 살아오던 공간에서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펼쳐져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주제가 이 그러니까 고령자가 경험하는 행복한 삶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만 행복해야지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김춘남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저는 아까 노인분이 병원이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꼭 가서 이용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 말고도 요양보호사분이나 아니면 생활관리사분들이 가사일도 도와주시고요, 목욕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몸이 많이 편찮은 분은 이렇게 한 번씩 누우실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비스고, 살고 계시는 그 집 공간 자체도 이분한테 매우 중요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박사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 잠깐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고령자 어르신이 어떤 시설이나 장소를 찾아가는, 그게 이제 의료와 여가고 거꾸로 찾아오는, 그게 이제 약간 제가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행복감을 뭐 측정, 뭐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어르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노인 실태 조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노인 실태 조사. 그 노인 실태 조사에서 그 조사하는 내용들이 크게 묶으면 뭐 대충 어떻게 될까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3년에 한 번씩 노인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4년, 17년 그리고 2020년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까 얘기 드렸었던 어느 가족이 어떻게 누구랑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사회 활동이나 여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도 있지만, 고영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지역사회가 이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교통은 편리하신지, 아니면 시설들을 이용하기는 편리하신지, 아니면 집에서 나중에 살아가고 싶으실 때 본인의 집 주택 환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등등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른 어르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뭐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은 장소와 공간에 대해서 경험하시는 바가
젊은이들이랑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불편할지, 그 다음에 뭐 좀 더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말씀하신 게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노인복지에서 가장 아쉽고 한계라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왜냐 제가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아, 예, 외국을 보면 노인분들이 꼭 댁에 사시든지 아니면 시설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융합돼서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여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안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면서 그 생활 환경 자체가 하나의 돌봄이자 복지이자 복원인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원이 단지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스웨덴에 가면 코하우징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주거 공간에 노인분들 그리고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청년 세대인 분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함께 하숙하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령자의 지원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안녕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마지막일 필요는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또 네, 마음만 가지고 정말 나 행복해져야지 해서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을 좀 고 박사님 네. 바꿔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저도 공간, 네, 공간. 앞으로 건축도시 공간연구원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뭐 저에게만 던져주셨던 숙제는 아니잖아요. 교수님도 박사님도 네.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어려우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